시원하게 하고 인정 넘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 서PD입니다. 다양한 연령층, 다양한 소식,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가 의견을 듣고 전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차 지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서 오이소. 네,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부산 이슈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. 김해몽의 좀 부산 YMCA 김해몽 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다 마무리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슈부터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행안부가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늘렸는데 여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많다.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근본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의원 의정 정보 공개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, 이 질문 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이 지방의회의 정보 공개의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이 의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. 네. 지방의회는 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서 의사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네. 226개 기초의회 중에 절반이 넘는 134개 의회가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서 실시간 중계도 하지 않고 있고 예. 또 영상 회의로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. 이제 작년 2024년 8월이죠. 지방의회 하는 일 주민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전국 226개 지방의회에다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. 네. 이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유선, 온라인 등 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서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라. 예. 또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절차를 지키도록 개선하라. 또 회의록 공개 기한도 지방의회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우리 이제 공무 국외 여행, 즉 이제 해외 여행 가는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도 전에 홈페이지에 계획을 미리 공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개정도 해놨습니다. 이 각 의회마다 이 실정에 맞도록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성실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네.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사실 구의원 의정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. 구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. 또 나아가서는 구의원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구의의 역할과 기능, 우리가 구정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. 사실 구의회 즉 기초의회 이 무용론에 대해서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벌써 나온 얘기들인데요. 예.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생활 정치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생활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. 이게 구정 활동은 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은 이 민주주의 성숙도와 함께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생활 안전 문제 있죠. 네. 주민 공동체 문제, 또 돌봄 문제, 이 자치경찰제 활성화, 또 동네 마을 교통 문제, 마을 복지 등 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오늘날 너무도 소중한 담론들이 공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기초의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이제 또 새롭게 짚어볼 부분이 부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지금 부산에는 강서구 송정동에 유일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예, 그 산업 폐기물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공장이나 재분소, 이 광산 작업 같은 이런 산업 현장 제조 과정에서 네. 쓸모없게 된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산업 활동의 찌꺼기, 즉 이제 제품 생산 등 이 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을 말합니다. 예, 예. 현재 부산에서 처리한 산업 폐기물은 매달 이게 4,000톤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요. 예. 그 중에 650톤 가량이 산업 폐기장으로 처리됩니다. 네. 처리하는 장소는 이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해 있고요. 네. 이 기업은 주식회사 부산 그린파워라는 회사인데요. 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산업 폐기물장입니다. 면적 부지가 이 17만 1,000제곱미터를 소유가 되는데요. 네. 소유주는 부동산 이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 100%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산업 폐기장입니다. 네. 주식회사 이 그린파워는 2009년 10월부터 이 부산시로부터 폐기물 매립업을 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올해 상반기에 이 7만 5천 톤의 이 산업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. 네. 지난달 기준으로 이 잔여 용량이 74만 제곱미터로 이 수용률은 74% 정도라고 합니다. 네. 이 산업 폐기물 포화 상태는 아직 6년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네. 아니 그런데 당장 포화 상태에 이르는 6여 년 뒤를 걱정했었는데 지금 이 산폐장이 6년이 되기도 전에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? 산업 폐기장은 최초 매립업 허가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네. 이 폐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산 유일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 그린파워가 17만 1,000제곱미터 면적 부지 전체를 매물로 내어놨다는 예. 소식이 들렸습니다. 만약 누군가가 이 매입한다면은 매입자가 앞으로 6년 동안만 이 남은 잔여 기간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산업 폐기장보다는 다른 업종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예. 해당 부지를 이 복토해서 실내 골프장 같은 체육 시설이나 이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부산 그린파워 측은 오너만 바뀌는 것일 뿐 네. 매립장 운영은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실제 매각 이후 이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업종 변경을 이게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업종 변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좀 뭔가 이게 대안이나 좀 이거를 좀 보완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? 이 허가기관인 부산시는 네. 소유 이 구조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민간 사업체라서 손실 방도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 하는 이런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만약 폐기물 매립장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를 예. 처리할 곳이 없거나 이 처리 비용이 많이 들면 기업 활동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이 폐기물 매립장 영업이 중단되면 부산 기업들은 수송비 등 이 웃돈을 주고 이 경남, 울산, 경북, 전남 등지에 이 산업 폐기물을 보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곳에도 이제 산업 폐기장 계획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래서 선뜻 받아준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겁니다. 부산시는 이 산폐장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산업 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대체 이 산업 폐기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. 예, 부산시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아닙니까? 네. 이 슬로건에 걸맞는 행정 대책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 기업하기 좋은 뭐 부산 이런 슬로건이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매각 절차에 돌입한 이 상황을 부산시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저도 언론을 통해 그렇게 들었습니다. 예. 이 부산시로서는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매물 움직임에 대해서 이 매각 주관사 선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. 예,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들어도 답답한데 네. 예. 실제로 이 산업 폐기물 관련 업체 당사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? 그러게요. 예,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예, 아니 이래 되면 최악의 경우에 폐기물 매립장이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6여 년 뒤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대체 산폐장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번번이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고 있다고요.
부산에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듯이 매달 이 4,000톤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고 네.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중에서 한 650톤 가량이 산업 폐기장으로 향한다고 했는데요. 이 문제는 주식회사 부산 그린파워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포화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6년 후면 2031년쯤 되죠. 예. 네. 이 시기보다 더 빨리 포화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네. 어쨌든 부산시는 여기에 맞춰서 대체 그 대안으로 기장군 장안읍에 신규 산업 폐기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.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부지 선정만 해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중도의 매물이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난관을 돌파할 시의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런데 이게 신규 매립장이 환경 영향 평가도 좀 까다롭고 인허가 절차도 꽤 시간이 걸려서 시설 건립에만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미리미리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맞습니다. 이게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이 5년이나 걸리는 이런 절차를 감안해서 네. 이제 더 빨리 그리고 이런 이제 대체 부지 등을 네. 이제 선정을 해서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도 함께 계산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기피 시설, 갈등 유발 시설 설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 기초단체 반발로 또 무산이 됐다고. 예. 예, 맞습니다.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공원 묘지, 장사 시설,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이런 갈등 유발 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시장에게 다시 회수하는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. 예. 예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공원묘지나 장사시설, 폐기물 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현장이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. 이게. 그래 원칙적으로는 기초지자체장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공원묘지나 장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은 이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매우 관련이 깊은 시설들입니다. 예. 네네. 그래서 광역지자체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 거죠. 이제 당초 조례가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틀과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을 뺏어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의 이 기능이 광역과 기초에 같이 중요한 기능이라면은 네.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협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기피 시설 이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시의 역할일 텐데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향후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예.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예. 또 주권자인 시민, 이 주민들의 권리 의식과 책임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이 주민 편이나 공공재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. 네. 예.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이 바로 지방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. 필수적인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이 포퓰리즘에 편성해서 동조하거나 네. 아예 외면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 시의원,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공론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살펴보면 이 정보 왜곡이나 선동적인 포퓰리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이 정확한 정보를 네. 전달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. 이제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론 즉 이제 이 공론을 활성화시켜서 토론을
해서 주민들과 이게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예. 자, 지금까지 부산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. 이어서 나눠볼 또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정기획위원회가 HMM 본사 이전 내용 등이 담긴 국정과제 최종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? 지난 8월 4일이죠.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. 예. HMM 이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HMM까지 부산 이전도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이제 부산으로서는 이 해양 공약이 하나하나 조기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HMM 이전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네. 큰 관건이었는데 지난 7월 말에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기관들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속도와 과정으로 진행된다면은 네. 이 사안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회사 전문 법원이나 동남투자은행 등도 네. 해양 공약이지 않습니까? 이 네. 공약도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.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산 YMCA 김혜몽 감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.